우리가 얘들아 이제 곡선에 얘들아 오목과 볼록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오목과 볼록인데 우리가 얘들아 어떤 곡선이 오목하다는 말은 얘들아 어차피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볼록만 너희는 따져주면 돼 얘들아 볼록만.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뭐 이렇게 어떤 곡선이 얘들아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따지는 게 함수의 증가 감소. 언제 곡선이 꺾이는지 그 꺾인 점을 우리가 이제 극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수투까지 우리가 미분을 배웠을 때는 그냥 언제까지가 얘들아 이제 뭐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언제 꺾이는지 극값이 극점이 언제인지 이런 거를 얘들아 중점적으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적분에 와서는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들아 그리고 싶은 거야. 자 얘들아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 그대로 얘들아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얘들아 이거 왜 이러니?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 3차 함수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듯이 어떠한 대칭점이 존재할 거야. 이 대칭점은 얘들아 대칭점 왼쪽 부분 이렇게 내가 진하게 한 거. 그러면 오른쪽 부분으로 얘들아 나뉘게 되는 어떤 대칭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얘들아 3차 함수도 우리가 왼쪽에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3차 함수 그래프가 일단 위로 볼록하는 구간이다.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들아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3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구간과 아래로 볼록한 구간의 경계점이 얘들아 항상 존재한다.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뭐 3차 함수 그래프 특징 요거 수업을 너희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뭐 그냥 용어 정리 정도 하는 거야. 위로 볼록이다 이 부분은 아래로 볼록이다. 요 정도로 너희가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그 뭐시니 애들 용어 자체가 너희한테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니 좀 낯설거나 얘들아 그러진 않을 거고 앞으로 얘들아 되게 수많은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막 그래프가 막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뭐 여러 가지 얘들아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될 텐데 그럼 너희가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은 증가합니다. 이런 부분은 얘들아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그 증가와 감소의 경계가 되는 점을 극점이라고 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극대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좀 배웠잖아. 근데 너희가 이제 그래프를 바라볼 때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자 봐봐 이 그래프가 요만큼 여기 어딘가까지는 얘들아 위로 볼록할 거야.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하다가 어떤 점부터 얘들아 또 아래로 볼록하다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얘들아 어딘가까지 위로 볼록하다가 또 아래로 볼록하다가 또 어느 순간 위로 볼록하다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볼록한 정도가 바뀌는 점이 존재할 것이고 맞니 얘들아?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너희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까지 따져서 훨씬 더 얘들아 수투보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각적으로 너희가 뭐 아래로 볼록이라든지 위로 볼록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진 않을 것 같고 자 얘들아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걸 아래로 볼록하다고 합니다. 자 아래로 볼록하다는 말은 위로 오목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긴 하나 우리가 이제 오목하다는 표현은 앞으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희는 이 그림을 보고 이거 아래로 볼록하네 뭐 이 정도만 알아주면 돼. 근데 뭐 이 말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얘들아 이야기하게 되면 아래로 볼록한 구간에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서로 다른 얘들아 두 점을 잡아서 너희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연두색 선분을 그었을 때 얘들아 fx 그래프가 초록색 선분 아래쪽에 존재하지. 선분 PQ 아래쪽에 존재하지. 꼭 이렇게만 그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만약에 뭐 선분을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점을 두 개 잡았어. 그럼 이런 식으로 선분을 그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fx들은 내가 지금 그린 선분보다 아래쪽에 얘들아 존재를 하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임의의 두 점으로 이제 임의의 두 점을 이어서 선분을 그었을 때 fx가 그 선분 아래쪽에 있으면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거꾸로 얘들아 위로 볼록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선분을 잡았을 때 이렇게 선분 잡았을 때 요 구간에서 P부터 Q까지 구간에서의 fx 곡선이 선분보다 위쪽에 존재하게 되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위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랑 얘들아 위로 볼록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선분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까지 너희가 그 좀 이렇게 수학적인 정의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볼록한 거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우리가 좀 확대해가지고 한번 봐볼게. 얘들아, 이만큼 부분, 아래로 볼록한 부분에 그래프만 너희가 집중해가지고 한번 봐보자. 이거 좀 깨끗하게 지워버릴게,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만 집중해서 한번 봐봐. 이것도 뭐 지워버릴게, 얘들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딱 바라보면, 얘들아,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 수투 배운 친구들은 해석을 할 때 감소하다가 극소점부터 증가하는구나. 맞니 얘들아? 이렇게 너희가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니네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f-x 값은 말 그대로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맞니 얘들아? 그럼 내가 얘들아 여기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오케이 점이 얘들아 움직일 때, 자 점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런 어떤 의미의 함수 위에 얘들아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얘들아 점점점 함수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상상을 해줘. 계속 움직일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움직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다시 놓고서 자 움직일 때마다 그 점에서의 접선을 내가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얘들아 지금 접선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지 얘들아. 지금 접선에 뭐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지 얘들아. 자 얘들아 파란색 점이 좀 더 움직였어 얘들아. 아까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그럼 접선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야. 접선이 좀 이쁘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접선이 생겨 있을 거야. 파란색 점에서의 접선이. 자 또 얘들아 파란색 점을 좀 더 오른쪽으로 얘들아 이동을 시켜볼게. 한 여기까지 왔다 칠까? 그럼 여기서의 접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려지게 될 거고, 내가 접선을 꽤 많이 그릴 거라서 계속 얘들아 반복적인 작업을 해보자. 쭉 가다 보면 너희가 이제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래서 뭐 점 옮기는 건 생략하고 접선을 파란색 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은 너희가 무슨 말인지 알 거니까 접선을 내가 계속 그려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선 그리다 보면 언젠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도 올 거고, 그 다음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점점점 양수로 커진단 말이야. 좀 더 가팔라지게 되는 거 맞아. 지금 내가 뭘 그리는 건지 알겠니 얘들아? 파란색 점이 점점점 이동할 때마다 접선을 그릴 거야. 그럼 너희가 접선의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접선이 처음에 얘들아 이런 부분이 음수였어.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완만해지면 요게 1번 접선이었지, 요게 2번 접선이었지, 요게 3번 접선이고 얘들아 요게 4번 접선이었어. 너희가 얘들아 1번부터 4번 해가지고 쭉 너희가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는데 점점점 완만해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도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데 점점점 가팔라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지. 그럼 너희가 얘들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말 그대로 점점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가 증가하고 있는 걸 너희가 얘들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구나. 니네 1, 2, 3, 4번 그 접선 봐봐. 1번부터 4번까지 가면 기울기가 얘들아 점점점 커진다라고 해석되겠니?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완만해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좀 더 커지는 거란 말이야.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야 이런 직선보다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 주황색 접선의 기울기, 주황색 접선들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너희가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즉 F가 증가하는 게 아니야. f-x 값이 점점점 증가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얘들아 왼편에 가서 수투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은 어떤 fx가 증가한다. fx가 너희가 증가한다. 그럼 f-x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 fx가 항상 증가합니다. 더함수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너희가 얘들아 오른쪽에 가서 똑같은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바로 f-x가 증가한다며.
그럼 f-x의 도함수가 이계도 함수인 것이 f-x는 f-x의 도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도함수가 얘들아 어떻다?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내가 증가하니까 나의 도함수는 얘들아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아래로 볼록인 구간은 언제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 하면 이계도 함수가 0 이상인 구간을 우리는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외우지 말고 얘들아 해석을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F가 있고 F-가 있고 F-가 있어.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F-가 플러스다. 그러면 F가 증가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얘가 얘들아 플러스입니다. F-가 플러스면 얘가 증가하는 거야. 됐니 얘들아? 얘는 증가하는데 얘는 어떻다고 하더라? 아래로 볼록인 형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더라. 됐니 얘들아? 주황색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보고 너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해주고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뭐 비슷하게 얘들아 좀 더 빠르게 얘들아 위로 볼록인 것도 마찬가지야. 접선을 그려보면 접선 얘들아 내가 이번엔 점 옮기는 건 생략하고 접선만 그려볼게 얘들아. 접선이 점점점 얘들아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지. 양수인데 완만해지고 있으니까 점점점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0도 됐다가 그 다음에 음수가 되지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데 가팔라지니까 점점점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 자, 주황색 접선의 기울기들은 작아지고 있다.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것은 f-x가 감소합니다. 그럼 내가 감소하니까 나의 도함수가 0 이하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RPM에 얘들아 써있는 게 여기 좀 보게 되면 됐니? 자 얘들아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x가 아래로 볼록하면 얘들아 f-x가 0보다 크면 등호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얘들아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얘들아. f2-x가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우리가 f-x가 아래로 볼록하구나. 그럼 머릿속에 상상되니? 네가 0보다 커? 나 증가해? 내가 증가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도함수는 증가하는 거고 f는 이제 뭐 한다는 거야? f는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구간이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3차 함수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y는 뭐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한 번 미분하면 이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12가 돼.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니 얘들아? 이계도 함수가 x축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계도 함수가 기울기가 6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얘들아 몇인 거야? 2인 거지? 요게 f-x 그래프를 내가 그린 거거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어때? 이 부분이 2보다 작은 부분이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부분이 얘들아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부분이 된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구간에서 fx는 어떻게 나 위로 볼록하다가 2보다 큰 구간에서 너희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더라.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딱 가운데 얘들아 대칭점이 2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점보다 왼쪽 구간에서 위로 볼록, 오른쪽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해 주시면 돼. 됐니 얘들아? 그리고 요령을 좀 가르쳐 주면 여기가 양수잖아. 양수인데 아래야. 양인데 아래야. 좀 이제 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지. 양인데 아래로 볼록해. 음인데 위로 볼록해 얘들아. 좀 이제 반대인 것처럼 너희가 이제 알아주면 나중에 좀 이렇게 빨리빨리 풀 때 헷갈릴 때 아주 반대다. 이제 양수일 때 위로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래프 그린 요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경계가 되는 점을 우리가
곡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함수든지 이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경계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너희가 이제 그 용어 같은 건 좀 알아주는데 내가 수투에서 3차 할 때 뭐 대칭점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은 내가 이제 변곡점이다라는 표현도 얘들아 좀 혼용해서 썼어. 뭐 이건 뭐 세 글자 외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잖아, 얘들아, 변곡점이.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변곡점이 무엇인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알겠니, 얘들아? 변곡점. 자, 변곡점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변곡점은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됐니?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은 구간이지? 여기 구간에 얘들아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은 구간이고, 여기는 얘들아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큰 구간이지. 그러면 얘들아 이계도 함수가 x축을 뚫었어. 2,0에서 x가 2일 때 x축을 뚫었어. 그럼 여기는 얘들아 요 점은 요거의 부호가 바뀌는 점인 거 맞아, 얘들아? 이계도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점인 거 맞아? 근데 이계도 함수는 f-x의 도함수가 이계도 함수거든. 그럼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 얘를 나를 보는 거야. f 다시 기준에서 생각을 해봐. 나의 도함수가 뚫었구나, 얘들아. 여기 x가 2일 때 뚫었구나. 그럼 나는 얘들아 그때 뭘 가져, 얘들아? 극값을 갖게 되는 거 맞아. 하필이면 마에서 풀로 바뀌었으니까 얘들아 그 속값을 너희가 갖게 되겠지. 됐니, 얘들아? 이계도 함수가 뚫었을 때 f-는 극값을 갖는다. 지금은 극소값을 갖는다. 됐니, 얘들아? 니네 여기 도함수 나와 있잖아. 2차 함수 나와 있잖아.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2인 거 맞아. 대칭축이 2. 그러니까 f가 변곡점을 가질 때 f-는 뭘 갖는 거야? 극값을 갖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자연스럽게 얘들아 해석이 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 확인되지, 얘들아. 3차 함수를 우리가 좀 쉬운 걸 갖다가 좀 보니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한번 내가 막 말해볼게, 얘들아. 이계도 함수가 x축을 뚫는다. 그 말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얘들아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바뀐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이계도 함수가 부호가 바뀔 때 도함수는 극값을 갖는다. fx는 변곡점을 갖는다. 다 똑같은 말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변곡점이 얘들아 무엇이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 혹은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한다. 볼록이 바뀌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한다.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변곡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고, 오른쪽 그림도 얘들아 비슷한 내용이니까 내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곡점은 어떻게 판단하냐? 계속 이야기했잖아. 이계도 함수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때 우리가 얘들아 변곡점을 갖는다. 괄호하고 얘들아 fx가 변곡점을 갖는 순간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을까? 우리 필기 하나 해놓을까?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도 너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려면 이계도 함수가 x축을 뚫는다. 알겠니, 얘들아? 뚫어야 부호가 바뀐다 라고 좀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얘들아 변곡점을 얘들아 우리가 판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들아 이걸 왜 배우냐 하면 얘들아 볼록하냐 오목하냐, 어느 구간에서 볼록하니, 어느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니, 어느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니 의 경계가 되는 점이 얘들아 변곡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미적분에서의 그래프는 수투에서 그래프에다가 이제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줘야 되는 건데, 솔직히 너희가 얘들아 지금까지 수투에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뭐 3차 함수, 뭐 4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점은 이런 점들밖에 없었잖아. 이런 점들. 야, 언제 극값을 갖니? 언제 꺾이니? 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수투 미분에서 여러 가지 3차, 4차 그래프를 그려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오케이, 극값을 뭐 구해야 되는 중요성은 미적에서도 동일하고 수투만큼 얘들아 미적분에서도 극값이 언제 극값을 갖는지는
굉장히 얘들아 중요한 내용인 건 맞는데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존재해서 여기 위로 볼록 하다가요 그 다음부터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변곡점이 있어서 그때부터 위로 볼록인 구간으로 바뀝니다. 4차 함수가 지금처럼 얘들아 그려지게 되면 변곡점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겠네. 됐니 얘들아? 변곡점 어떻게 구해? 이계도 함수가 0 되는 거 구해. 근데 이계도 함수가 0 된다고 무조건 변곡점 갖는 거 아니야. 됐니 얘들아? 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x축을 뚫을 때 우리가 변곡점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니네 극값 따질 때 얘들아 f의 도함수가 f-니까 f-가 0을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을 갖는 건 아니었잖아. 도함수가 x축을 뚫어줄 때 극값을 갖는다 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거든. 여기 부분이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건 f-가 극값을 갖는 점이다 라고 너희가 방금 필기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극값 가져야 돼. 그럼 나의 도함수가 0 된다고 무조건 극값 갖는 거 아니잖아. 뚫어야 되잖아. 니네 얘들아 그래서 그 짝수 중분의 형태를 띠면 방정식의 해가 뚫지 못하니까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투에서 이미 공부를 좀 해왔지. 그럼 어떤 얘들아 변곡점을 다루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그래프 그렸던 것을 조금 더 얘들아 너희가 디테일하게 그려줄 수가 있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너희가 이제 그 변곡점,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라는 어떤 볼록성의 판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가 되는 변곡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서 이거는 내용적인 복습이 좀 필요해 얘들아. 아마 이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좀 자기께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좀 더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겠구나. 여기 밑에 보면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아예 얘들아 특강 형식으로 우리가 길게 좀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잠깐 좀 놔두시고 얘들아 이 부분은 그래서 얘들아 이게 이렇게 뒤에 내가 변곡점 구하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냥 너희한테 앞으로 배울 거 소개해주면 수투랑 똑같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수투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구나. 야 그래프를 그리면 뭐 하겠어. 당연히 그 그래프에 최대치도 찾을 거고 언제 교점을 갖는지 안 갖는지 방정식의 얘들아 활용. 니네 3차 4차에서 방정식의 활용 부분 수투에서 다 공부했잖아. 그 다음에 언제 크고 작은지에 대한 부등식의 활용. 됐니 얘들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들아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는 레파토리는 물론 그래프부터 잘 그리게 너희 만든 다음에 엄청난 훈련을 할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얘들아 이제 방정식 부등식 활용이네 최대 최소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진도를 뺄 거고. 됐니 얘들아? 밑에 속도 가속도는 수투랑은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라 독립적으로 나중에 배울 거라 이거 나중에 배운다 라는 것만 좀 보시면 이거까지 하면 얘들아 그 미분이 끝나. 별거 없지 않니 얘들아? 그냥 미적분 미분인데 금방은 아닌데 이제 이짓 하는 거 이거 요게 얘들아 너희가 이게 내가 제일 이제 매년 이제 진정한 이과 인을 만들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만들 때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막 진감표 그리고 찐다처럼 그리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니? 나는 진감표를 그려본 지 언제 그런지 기억도 안 나 얘들아. 문제 풀 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뒤로 좀 넘어가서 얘들아 우리 그 변곡점 구하는 건 조금 이제 그냥 몇 개 내가 좀 보여줄 거니까 많이 어렵지 않아 얘들아 여기는. 이거 한번 봐보자. 오히려 여기 앞단원에서 우리가 극대극소 구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좀 더 이제 어려웠지 얘들아 그 부분은. 그래서 아무튼 한번 여기 좀 봐볼 수 있도록 좀 합시다. 그 곡선 얘들아 y는 2의 x승 sin x가 위로 볼록하다. 우리가 반대인 것처럼 이제 좀 요령으로 외우기로 했으니까 위로 볼록이다? 그럼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은 구간을 찾는 거니까 좀 귀찮지 얘들아. 몇 번 미분해줘야 돼? 2번이나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의 x 가만히 있고 sin x 2의 x 미분하고 sin x 가만히 있고 2의 x가 있고 sin x 미분하고 그럼 2의 x에다가 이제 sin x 더하기 코사인의 x 이게 도함수거든. 근데 이게 도함수는 귀찮은 게 이것도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을 해.
그 앞에 거는 가만히 있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얘들아 가만히 있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고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2의 x승으로 묶어주게 되면 너희가 마이너스 사인이 없어지게 되니까 2의 코사인의 x가 이거가 부호가 바뀌는 걸 찾는 거야 얘들아. 0부터 2파이 사이 내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위로 볼록하니까 0보다 작은 구간을 찾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은 거. 그럼 이 부분은 양수니까 얘들아 약분해서 없애줘도 괜찮을 거고 코사인 x가 0보다 작다? 뭐 코사인 그래프가 0보다 작으니까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가 되겠지. 뭐 간단한 삼각 부등식 풀어주시면 그래서 너희가 정답이 지금 4번이 되더라. 그러니까 뭐 괜찮지 얘들아. 뭐 볼록성 따지는 거 정도는 얘들아 뭐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니네 811번 같은 이런 표현을 요거는 내가 그 뭐시는 뭐 수투 RPM에서도 한번 해준 적이 있고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때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811번에서 얘들아 잘 안 배웠거나 좀 까먹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 말 뜻을 내가 좀 빠르게 얘들아 너희한테 좀 설명을 할 거고 얘들아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이걸 저 말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좀 볼 거여서 자 봐보자 얘들아. 좀 빠르게 갈게 얘들아. x축이랑 y축이 있어. 그래서 어떤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얘들아 만약에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하네. 이 함수는 위로 볼록한 함수야. 자 여기 어딘가에 내가 a를 넣을게. 여기 어딘가에 내가 b를 넣을게. 딱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2분의 a 더하기 b가 있겠지. 2분의 a 더하기 b가 이런 식으로 있겠지. 자 우리가 요 점에 해당되는 y 값이 f의 a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에 해당되는 y 값이 얘들아 f b인 거고 여기 중점에 해당되는 곳에 y 값이 요 값이 얘들아 이제 f 2분의 a 더하기 b잖아. 뭐 그래프는 이해되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FA와 자 FA가 여기에 있는 거고 FB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것의 중점이 한 여기쯤 있겠지.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랑 같아지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의 y 좌표는 2분의 FA 더하기 FB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2분의 FA 더하기 FB. 그럼 지금 같은 경우가 아니라 어때? 여기 2분의 FA 더하기 FB보다 아니라 F 2분의 A 더하기 B 함수값의 중점보다 자 얘를 내가 뭐라고 알고 있어? 함수값의 중점보다 X의 중점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지. 맞니 얘들아? 지금 이 그래프가 얘를 만족하네 얘들아. 괜찮니 얘들아? 중점이 더 클 때 얘들아. 중점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클 때. 됐니 얘들아? 우리는 위로 볼록하구나. 그러니까 811번은 우리한테 뭘 찾으라 그러는 거야? 야 위로 볼록한 것 좀 찾아봐라. 0부터 1 사이에서 위로 볼록한 거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위로 볼록하다라고 너희가 이야기해 주시고 헷갈리면 내가 오른쪽에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너희가 빠르게 그래프를 좀 그려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위로 볼록하다라는 표현이었는데 내가 함수를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좀 그려줄게. 자, 이번에 너희가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을 좀 그릴게.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자, 빠르게 갑니다. 여기 A, 여기가 FA. 그럼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B, 그 다음에 FB. 됐니? 위로 볼록하니까 FA부터 FB까지 되게 빨리 확 커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위로 볼록할 때는 FA보다 FB가 좀 별로 안 커지잖아요. 서서히 커진단 말이야. 근데 아래로 볼록하면 FB 값이 FA보다 확 커져야 되나? 확 뛴단 말이야 얘들아. 함수값 높이가. 자 중점이 여기쯤 있을 거야. 2분의 A 더하기 B가 있을 거야. 그럼 2분의 A 더하기 B에 해당되는 함수값보다 요 함수값들의 중점이 더 위에 있는 거 보이지? 됐니?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이런 부등식이 분명히
위로 볼록일지 혹은 아래로 볼록일지가 당연히 헷갈리는 날이 올 거거든.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아, 아래로 볼록하면 얘가 확 커지겠구나. 얘가 확 커지니까 이쪽이 더 큰 거야. FB가 확 뛰니까. 근데 위로 볼록하면 FA랑 FB가 별로 증가 안 했거든, 얘들아. 아래로 볼록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 증가했는데 위로 볼록일 때는 얘가 작아. 얼마 증가 안 했어. 그래서 이쪽이 더 작아.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FB가 확 커졌다, 조금밖에 안 커졌다. 그래서 얘들아,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그 아마 좀 기억을 해주면 나중에 좀 까먹었을 때 그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얘들아, 만약에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면 A 넣었을 때, B 넣었을 때, 여기 중점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FA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얘들아 FB란 말이야. 그럼 요만큼 값이 얘들아 이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직선의 형태를 뜰 때는 등호가 성립을 한다. 중점에 대한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이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너희가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저렇게 등호가 성립하게 나오면 그냥 뭐 이렇게 1차 함수 형태의 어떤 직선을 좀 이야기한다 라고 좀 봐주셔서 그럼 811번은 아무튼 위로 볼록하구나. 이거 괜찮니?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얘가 더 작네, 얘가 더 작네. 맞니? FB가 얼마 안 커졌구나. 그래서 위로 볼록하구나. 이렇게 좀 잡아주자.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하니까 이계도 함수가 위랑 반대되는 게 음수였잖아, 얘들아. 이걸 찾는 거야.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너희가 이제 한번 뭐 푸는 김에 계산까지도 한번 해줄 건데, 기니디 한번 봐보자, 기니디. 자, 기억을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 그래프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함수가 그려지게 될 텐데, 맞니? 여기가 지금 파이지, 파이는 3.14야. 열린 구간 0부터 1, 저 1은 1라디안으로 보는 거지. 0부터 1까지 에서 어때? 이계도가 음수지. 그 음수니까 위로 볼록 맞네. 기억은 맞네. 됐니, 얘들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뭐 공식대로 찾으면, 물론 그냥 선생님 이거는 뭐 두 번 미분할 필요 없지 않아요? fx sin x 그래프는 sin x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이게 있으면 fx 그래프면 그냥 선생님 0부터 1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얘들아 위로 볼록하잖아. 됐니? 근데 이제 좀 공식을 좀 대입하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제 이 두 번 미분한 것까지 좀 보여주는 거고. 그럼 이제 귀찮지만 얘들아, 니은도 어떻게 해줘야 돼? 두 번이나 미분해야 되더라. 이거 귀찮아. 한 번 미분하면 너희가 이제 f-x가 x 한 번 미분하고 lnx 미분하면 더하기 1이지. 한 번 더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그럼 0부터 1 사이에서 양수지. 뭐 그래프를 그려도 알 거고. 양수니까 니은은 안 되네. 맞니, 얘들아?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었겠구나. 안 되는구나. 디귿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해서 속미분되면 이렇게 돼서 1-x에 2의 -x. 이게 도함수야, 얘들아. 한 번 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하면 너희가 이제 x-1에 2의 -x가 될 거여서 이거는 x-2에 2의 -x. 근데 우리가 얘들아 지금 디귿에서의 이계도 함수가 x-2의 2의 -x승인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아직 얘들아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뭐 나중에 그릴 수 있게 되겠지만 아직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는 이야기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릴 필요도 없지. 부호만 따지면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0부터 1 사이에서 무조건 얘는 음수야, 얘는 무조건 양수야, 볼 것도 없이 양수야, 지수함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음수인 게 맞구나, 위로 볼록이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디귿을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 정도면 얘들아 진짜 자세하게 너희한테 이제 이야기 해준 거야, 얘들아. 지금 좀 언제 이제 위로 볼록하고 언제 아래로 볼록한지에 대해서 이 정도 진짜 자세하게 했다, 얘들아. 그래서 뭐 그렇게 너희가 좀 복습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 언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찾았던 게 유형 1번이었다면 이제 너희가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럼 너희한테 진짜로 뭘 찾으라는 거야? 변곡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지.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가 x축을 뚫는 곳 혹은 이계도 함수의 얘들아 부호가 바뀌는 곳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로그 함수가 나오면 항상 얘들아 밑과 진수 조건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얘가 항상 양수인 게 보이지. 그래서 너희가 이걸 미분을 할 때 있잖아. 물론 이제 그냥 미분을 한번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맞니? 속미분하면 얘들아 2의 x제곱 더하기 4에다가 곱하기 2x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약분되니까 x제곱 더하기 4분의 4x 뭐 이렇게 너희가 도함수를 구할 수도 있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4x 맞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니네 이거 로그 함수 뭐 살짝 복습하면 니네 얘들아 일반적으로 로그 a의 x라는 함수랑 뭐 이거의 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2 로그 a의 x라는 함수는 다르단 말이야. 이거 왜 다르니? 이거 왜 달라 얘들아? 얘는 정의역이 0 빼고 다 돼. 제곱이니까 양수란 말이야 진수가. x가 0 빼고 다 돼. 근데 이건 x가 얘들아 0보다 클 때만 되잖아. 왼쪽 오른쪽 함수의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함수를 보지를 않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번에는 y는 로그 a의 x 제곱의 제곱. 오케이. 내가 아예 이렇게 한번 써줄게. 그냥 2의 x승의 제곱이라는 함수랑 2의 로그 a의 2의 x승이라는 함수는 똑같아. 왜냐하면 얘는 양수거든. 얘도 양수거든. 맞니 얘들아? 어차피 얘들아 항상 양수거든. 그래서 요 2가 얘들아 앞으로 뭐 나가거나 얘들아 올라가는 게 자유롭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내가 이걸 미분을 하면 이게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0도 안 돼. x제곱 더하기 4는 확실히 양수이기 때문에 요 2를 앞으로 빼서 fx를 이렇게 좀 고쳐놓고 그 다음에 미분하는 게 편하지 얘들아. 그 다음에 미분하면 앞에 있는 2는 나중에 곱해주기로 하고 이거 2x잖아 얘들아.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도함수가 x제곱 더하기 4 분의 4x다.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x제곱 더하기 4분의 4x 됐니? 좀 한 번 더 이계도 함수 구해야지. 자, 분모 제곱하시고 분자 미분의 분모 미분에다가 얘들아 분자 됐니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8x 제곱이 빠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이계도 함수가. 그럼 분모는 항상 양수 처리하는 거야. 어차피 부호의 변화는 누가 결정해? 분자가 결정하니까 우리는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뀌는 곳만 찾아주면 돼. 이건 너희가 얘들아 풀마 2지 얘들아 x값이 풀마 2지 위로 볼록이어서 마이너스 2고 2지. 지금 이계도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지. 그러니까 뭐 이계도 함수 그래프 개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계도 함수 그래프의 얘들아 분자 부분의 개형이 지금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마에서 풀마 오케이 마이너스 1일 때랑 2에서 우리가 변곡점을 갖는구나.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이계도 함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이 되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봐줄 수 있는 거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됐니 얘들아? 그래서 뭐 이런 거고 나중에 그래프 배우면은 너희가 이거 그래프 개형을 거의 얘들아 너희가 이제 보자마자 알 수가 있긴 하거든. 지금은 이제 변곡점 구하는 데만 좀 치중해가지고 너희한테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 하는 거야. 그럼 x가 풀마 2일 때니까 얘들아 2, ln8의 제곱 뭐 8의 제곱이니까 64라고 할까? 마이너스 2, ln 64. 그럼 y좌표가 똑같으니까 변곡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의 절대값이 되겠지. 4가 되겠네 얘들아. 변곡점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잡아주시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왠지 극각 구하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 이계도 함수가 뚫는 걸 찾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뭐 밑으로 가서 얘들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원에서의 삼각 방정식이라든지 813번 됐니?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지 돼 얘들아. 815번 정도 하나 하면 얘들아 요거까지 좀 하나 하고 뭐 미정계수 정도까지 좀 하게 되면 거의 좀 끝나는 거니까 한 유형 4번인가 어디 갔냐? 4번까지가 얘들아 어느 좀 범위가 되는 거니까 조금 몇 개만 좀 더 풀어볼 수 있도록. 815번 한번 해보자. 815번. 변곡점에서 접선 구하래. 좀 계산이 지저분할 수 있어서 내가 한번 좀 보여주는 거야. 변곡점에서의 접선. 뭐 어떻게 미분해야지 얘들아. 이거 어쩌겠어. 됐니 얘들아? 뭐 얘를 이제 번갈아 곱의 미분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곱의 미분을 많이 했으니까 뭐 이걸 미분하는 것도 괜찮아 오히려. 이거 미분하면 엄마 제곱 분자 미분 엄마 미분 분자. 그러면 2의 x승분의 1-x. 자,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 구해봅시다. 엄마 제곱 분자 미분의 엄마, 그 다음에 엄마 미분의 얘들아 분자. 그럼 이건 얘들아 2의 x승은 약분이 지금 될 거니까 이거 괜찮니 얘들아? x-2만 나오게 되지. 그럼 언제 부호가 변할까? 어차피 얘들아 분모는 양수니까 얘가 부호가 변하면 돼. x가 2일 때 변곡점을 갖네. x가 2일 때 변곡점이야. 그러면 변곡점은 2,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지. 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숫자 2 넣는 거잖아. 기울기는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 그래서 y 마이너스 얘들아 y1은 m의 x 마이너스 x1.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의 x. 근데 요 부분이 얘들아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2고 이거 전개하면 얘들아 그 뭐시냐 얘들아 2의 제곱분의 2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2의 제곱분의 몇 나와? 4가 나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B 값은 4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좀 다음 장 넘겨가지고 좀 보게 되면 뭐 많이 어렵지 않아더라 fx가. 그러니까 너희가 좀 섞여 있으니까 뭐 극각과 변곡점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건데 C에서 극소다 얘들아. C에서 F-C는 0이 될 거야. 2에서 극대이다. 아무튼 F-2는 0이 될 거야. 변곡점이 X좌표가 1이다. F-1은 0이 될 거다. 어떠니 해석 가능하니? 그냥 말 그대로 계산. F의 다시 X는 2A의 X 더하기 1 X분의 B. F의 다시 X는 2a 마이너스 x제곱분의 b. 얘들아 미분하는 속도는 나랑 비슷해야 돼 얘들아. 뭐 엄살 부리고 얘들아 뭐 이렇게 뭐 한참 하고 있으면 얘들아 수학 못 따라간다. 그럼 너희가 얘들아 먼저 얘를 먼저 풀어줄게. 내가 얘를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b 대신에 2a 쓸 수 있어? b 대신에 2a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조건 여기다 숫자 2를 대입하게 되면 숫자 2를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지. 됐니 얘들아? 그럼 a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에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얘들아 마이너스 5분의 2가 여기다 C 넣어주면 0 나온다. x에다 C 넣어주면 0 나온다. 뭐 계산 생략하자 얘들아. 귀찮다. 그래서 너희가 C 값 구하고 뭐 A 값 구했으면 B 값 끝. B는 2a니까. 뭐 간단한 얘들아 대표용 하나 좀 풀어봤고요. 오른쪽으로 좀 가서 여기 유형 4번에서 그래프 개형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이 그래프 개형 해석에 대한 거 한번 할 건데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되니?
그럼 너희는 얘들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 도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도함수가 얘들아 극값을 갖는 점이 변곡점인 거야. 이런 점들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fx가 변곡점을 갖는 부분들이야. 됐니? 근데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커야 되지, 얘들아. 0보다 큰 거.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커? f-x가 증가한다. 나의 도함수가 양수니까 나는 증가한다. 내가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랑 여기잖아, 얘들아. b부터 d까지, 2부터 f까지. 됐니, 얘들아? b부터 d까지, 2부터 f까지. 정답이 2번, 4번 두 개. 이런 해석이 자연스러워야 돼. 얘들아, 너희가 복습할 때 해석하다가 조금이라도 얘들아 뭔가 꺼림칙한 거 얘들아 해석하다가 그럼 모르는 거 얘들아. 절대로 얘들아 미적 못한다 그러면 꺼림칙한 게 있으면 명확해야 되더라. 이런 지금 내 설명들이. 그러니까 찬찬히 얘들아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있어줘야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도 한번 봐보게 되면은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아, 이건 f구나. 니네 함수가 f인지 f 다시인지 f 다시 다시인지 잘 봐야 돼. f구나. 얘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f가 감소해야 되는데 f가 감소하는 구간은 어떤 점인데 이계도가 양이네. 양이니까 아래로 볼록해 줘야 되거든. 감소하는데 아래로. 자, 감소해야 돼. 됐니, 얘들아? d도 안 돼, 얘들아. d는 f 다시 그 값이니까 0이 되는 거잖아. f 다시 x 값이, 얘들아. 감소하는 애들은 b, c, 2야. 근데 아래로 볼록해 줘야지 돼, 얘들아. 아래로. 그럼 b는 변곡점이라 그랬으니까 c가 얘들아 어떠니? 감소하는 구간의 아래로 볼록인 점에 해당이 되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은 C다. 됐니, 얘들아? 우리가 변곡점 그 자체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구간에 넣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얘는 이제 C가 나온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그래프 해석은 얘들아 다 한 번씩 내가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연속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건 f-x네. 맞니,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 하면 얘들아 우리가 극값 처음에 배울 때 기억나니, 얘들아? 극값의 정의가 뭐니? 극값은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점이야. 사실 미분 가능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얘들아. 극값의 의미라는 정의는 f가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f-x의 부호가 뭐 한다? 얘들아,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을 하거든. 이 말 이해돼? f가 변곡점을 갖는다. 그럼 f-가 극값을 갖는다. 그럼 f-x가 이거의 부호가 얘들아 뭐 한다? 부호가 바뀐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좀 찾아줄 수가 있어야지 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f-라고 했으니까, 자, f-가 얘들아, f-x가 얘들아 이제 맞니, 얘들아?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극값을 찾는 거야. 얘들아, 얘는 극값이 아니야. 극값이 아닌 이유는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잖아. 그래서 극값이 아니야. 얘랑 얘가 되는 거 맞아? 이거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 정답은 DEF가 되는데, 이거 괜찮니, 얘들아? 자, 문제 바꿔볼게. 얘들아. 어떤 식으로 바꾼 거냐면은 연속함수 f-x의 도함수가 아니라 이계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자, 오른쪽 그래프를 내가 뭘로 보자고? f-로 볼 거야. f-. 알겠니, 얘들아? f-로 얘들아. 잠깐. 변곡점이었지. 이렇게 볼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오른쪽 그래프를 f-로 보자. 그러면 변곡점은 뭐야? f-, 부호가 바뀌어야 돼. 맞니? 그럼 너희가 여기서 부호 바뀌는 건 쉬울 거야. 부호 바뀌었잖아, 얘들아. 뚫었잖아.
여기도 얘들아 부호 바뀌지. CG. 근데 여기도 부호 바뀌어. 맞니 얘들아? 야, 양수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가 음수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 B, C, G. 됐니 얘들아? B, C, G가 되는 거야. B, C, G. 이렇게 해서 조금 변형한 문제까지 너희가 잘 소화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뭐 요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거 뭐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응? 왜 갑자기 점프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맞지? 그래서 내가 오목골록이란 변곡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했고, 우리가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이과 지금 수학을 좀 하고 있어야 돼. 이과랑 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적을 배우냐 안 배우냐. 맞니 얘들아? 확통도 만만한 건 아니지만 미적을 배우냐 안 배우냐. 근데 이 미적이라는 게 얘들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든. 정말 그 전반적인 이해라는 말이 진짜 무서운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릴 때 얘들아 막 전력을 다해가지고 막 증간표 그리고 얘들아 막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얘들아 막 그래프 함수의 해석을 하게 되면 너희가 뭐 절대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해석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 못 풀어. 어차피 못 풀어 얘들아. 그럼 뭐 얘들아 거의 수능에서 뭐 준킬러 킬러 문제 얘들아 최소한 수능에서 얘들아 이런 그래프 개형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한 평균적으로 얘들아 이과에서 3개 그러니까 3문제 정도는 거의 그냥 얘들아 그냥 건드리지도 못하게 날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점이 88이야. 뭐 나머지 다 맞추겠니? 그런 친구들이. 이게 미적은 얘들아 너희가 제발 부탁인 게 내가 얘들아 어떤 문제를 되게 얘들아 미적은 니네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극대극소 풀어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내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풀어 얘들아 한 문제 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푼단 말이야. 왜? 나는 너희가 내가 푸는 방식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얘들아 푸는 걸 원하는 거지. RPM 따위 솔직히 답 맞춰 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얘들아 관심 없단 말이야. 비효율적이어도 답은 나올 거니까. 이런 연습이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 특강을 하게 될 텐데 그래프 특강까지 우리가 해줘야 그 뭐시니 얘들아 아마 너희가 그래프 그리는 최소한의 연습이라도 될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숙제의 개념이 어디까지 풀어와라. 물론 뭐 유형 4번까지는 진도 나갔으니까 풀어와야 되겠지만 이게 숙제의 개념이 얘들아 그냥 어디까지 푼다의 개념이 아니야. 미적은 계속 얘들아 똑같은 문제를 너희가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해석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미적은 그 얘들아 영원히 못 따라와. 얘들아 니네 한 뭐 좀 빠르게 뭐 늦게 최대한 잡아도 얘들아 한 6월 모의고사 우리가 대비를 한 5월 달에 빡세게 할 거 아니겠니? 그때까지 너희가 만약에 얘들아 이 그래프 개형 어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잡혀 있지 않으면 뭐 이게 좀 그냥 뭐 망한다 얘들아. 그냥 말 그대로 망하는 건데 얘들아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과 친구들이 수1이랑 수2는 안 했어 얘들아. 확통이랑 미적을 했어 작년에. 물론 미적 안에 수2의 개념이 녹아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시험 범위는 이거야. 문과 친구들이 수1이랑 수2랑 얘들아 확통을 봤었어. 나영 보는 친구들이. 근데 올해는 어떻게 봐야 되더라. 올해는 문과가 얘들아 이과가 얘들아 수1, 수2 미적이고 문과 애들이 수1, 수2 확통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얘들아 좀 공부하다가 내가 수리 가형을 보기가 좀 힘들겠구나. 미적이 좀 힘드니까 얘들아 미적 때문이지. 뭐 너희 기백 다 빠졌으니까. 그럼 이거 딱 버려. 알겠니 얘들아? 근데 어차피 미적 안에 수2가 녹아 있었기 때문에 나형으로 바꾸면 무조건 점수는 그냥 올라. 바꾸는 즉시 올라. 뭐 수2는 얘들아 족밥인데 미적이 안 되는 친구들 되게 많기 때문에 수2를 잘 했더라도 어차피 확통 공부하는 거 확통 똑같이 공부하니까 나형으로 바꾸면 점수는 올라 얘들아. 물론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폭이 굉장히 얘들아 줄어드는 건 맞지만 일단 올라. 어차피 얘들아 뭐 가형에서 등급이 너무 안 나올 거면 나형으로 바꾸는 게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시기가 작년까지야. 딱 작년까지인데 얘들아 올해는 너희네 얘들아 바꾸면 좋대. 얘들아 확통 만만하게 보면 안 돼. 확통도 얘들아 겨울방학부터 진짜 차근차근 가야 얘들아 수능을 잘 볼 수가 있거든. 미적보다야 훨씬 쉽겠지만 만만한 건 아니야. 이거 두 개 봐봐. 이거 두 개 겹친다 치자. 근데 갑자기 얘가 1로 바뀌어.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뀌는 순간 얘들아 망한 거야. 확통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근데 6월달에 얘들아 뭐 선생님 저 나형 가야 돼서 확통으로 바꿀래요. 얘들아 나는 걔 못 가리켜 미안하지만 못 따라오거든. 이미 그리고 문과 친구들이 확통 진도를 다 나간 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을 풀고 있겠지. 그때 문과 친구들은. 내 말 이해 되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연도에서는 얘들아 나형으로 바꾸는 게 하나도 유리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이제 시작해서 미저 잡을 수 있을 때 제발 잡아 얘들아 이거. 알겠니 얘들아? 지난 시간에 했던 극대극소 오늘 했던 수업까지 너희가 반드시 잡을 시간이 있을 때 좀 잡아서 좀 별일 없이 얘들아 좀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 게 얘들아 나의 바람인데 그 좀 너희가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얘들아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뭐 뒤에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뭐 오늘 이제 오목 볼록이랑 변곡 정 수업은 여기까지 좀 맞출 거고